안녕하세요. 출시터TV의 김종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SKC 앱솔리스 유리기판 밴더 관련해가지고 지난번에는 제가 삼성전기 밴더들을 말씀드렸었는데, 그런데 오늘은 피롭티스 ICD의 야스와 같이 앱솔리스를 협력하고 있는 그런 밴더들의 특허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일윤 기자님의 이 기사를 인용하면서 지난 시간에 유리기판에 대한 좀 기술적 내용을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얘기하자면 기존에 활용되던 유리기판에 대비해서 고온 현상에서 휘 현상이 적고, 그 다음에 미세회로를 새기는 거에 유리한 유리기판에 대한 상용화 이슈가 최근에 굉장히 크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기존의 실리콘 인터포저와 같이 이제 기판과 반도체 칩 사이에 실리콘 인터포저가 많이 쓰였었는데, 이 실리콘 인터포저 자체가 너무 비싸고 가공 비용도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그를 대체할 만한 유리기판들을 이제 상용화 이슈가 있다라는 정도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실리콘 인터포저 같은 경우에는 TSV를 구형 가능해가지고 정교한 배선이 가능하나 전공정 수준의 공정 수준 요구해가지고 비싸다는 것이 단점이었다라고 그래서 이런 표면 겨칠기라든지 열팽창 개수라든지 역률이라든지 이러한 그런 그 지표들이 실리콘 인터포저, 실리콘 기판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유리기판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상용화 이슈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AMD와 인텔이 유리기판 관련된 그런 도입 시점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상용화 이슈가 있는 상태다라는 건데, SKC에서 이렇게 앱솔리스, 자회사인 앱솔리스는 어프라이드 머틀리얼즈랑 SKC랑 합작사를 만든 건데요. 이 앱솔리스 자체가 유리기판에 되게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회사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소부장 기업들 중에 미국에서 1천억억 보조금을 받은 첫 번째 사례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온 게 있어요. 그만큼 미국에서도 이제 앱솔리스의 그 유리기판 기술 개발에 이제 관심이 있다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앱솔리스의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이렇게 기존의 실리콘 인터포저가 가운데 들어가 있는 이 구조에서 이렇게 글래스 코어 패키지라고 해가지고 글래스 기판 위에다가 바로 이렇게 반도체 칩을 위로 쌓아 올리는 이러한 구조를 바꾸는 거를 이제 연구하고 있다라고 이게 알려져 있는 거고, 그래서 한국에서 앱솔리스 관련된 특허들이 이제 이렇게 35건 정도 발견이 되고 있어요. 보면은 이런 반도체 기판 중에서 유리기판 내에 이렇게 구조를 형성시키는 패키징 관련된 그런 것들 특허를 등록시킨다든지, 아니면은 이 패키징 기판, 그러니까 유리기판의 구체적인 구조와 관련된 특허들을 이렇게 내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분야의 이 유리기판 관련된 특허들을 앱솔리스에서 내놓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패키징 기판에서 그 TGV라고 제가 지난 시기에 말씀드렸던 유리기판을 뚫는 기술이죠. 배선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 특허들도 이렇게 내놓고 있고, 여튼간에 다양한 기술을 앱솔리스에서 연구하고 있다라고 이게 보여지고, 그래서 이 앱솔리스의 밴더들, 우리나라 밴더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그 중 하나가 이제 피롭틱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피롭틱스는 유리기판에 이제 레이저를 쏴가지고 TGV 기술을 구현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 중에 이제 등록 특허가 이제 24년도 5월에 등록이 된, 최근에 등록된 특허가 있어요. 레이저를 이용해서 정밀 관통호를 고속으로 형성시키는 그런 방법에 관련된 특허를 이렇게 내놓은 게 있고요. 그래서 글래스 인터포저를 위한 레이저 TGV 공정 관련된 특허다라고 이렇게 연구 개발을 해서 한 거고, 이 국가 연구 개발 과제를 통해서 도출된 특허인데, 여기 보시면 피롭틱스는 정밀과학 및 시스템,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고, 한국기계연구원은 레이저 가공 기술, 뭐 이런 식으로 그 각각의 참여 기관들이 레이저와 관련된 기술과 시스템에 관련된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공동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알려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피롭틱스에서 이 등록시킨 특허들을 살펴보면은 특징이 이제 그 피가공물의 형질을 국부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레이저를 이제 쏜다. LPKF의 그 상변화 시켜가지고 하는, LPKF가 레이저를 유리기판에 쏴가지고 약간 상변화 시킨 다음에 그거를 이제 에칭액을 넣어서 식각하는 그런 기술과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칭을 해가지고 관통을 형성시키는데, 이 관통을 형성시키는 단계가 이제 그 복수의 에칭 홈을 형성시키는 단계, 그리고 복수의 에칭 홈을 따라서 에천트가 침투해가지고 이 에천트가 습식 식각을 시킨 단계,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히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 설명을 드릴 텐데, 이러한 레이저 에칭 방법을 통해서 고속으로 정밀한 관통호를 형성시킬 수 있다라고 이 특허에선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레이저를 가공하는데 만약에 그 레이저 가공하는 부분에 이물질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물질 같은 게 있어서 어떤 레이저 관통홀에 잘 안 되더라도
그 옆에 인접해 있는 레이저 가공 홀들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애칭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식의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이렇게 레이저를 쏴가지고 이렇게 이쪽으로 이게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이 피 가공물에다가 유리기판에다 레이저를 쏜다라고 되어 있는 전체적인 시스템이 언급하고 있고요. 그래서 애칭을 할 때 이렇게 유리기판에다가 레이저 애칭 시작을 하고 여기 부분 형질을 변화시킨 다음에 애천트를 집어넣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식각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볼 때 홀을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뚫어 놓는 거예요. 홀을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뚫어 놓으니까 여기 부분에 이물질이 있어서 좀 안 돼도 여기 부분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애칭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로 보여지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아까 색깔 다른 게 보여지죠? 이 부분에 레이저를 쏴가지고 여기 부분이 이제 그 형질이 약간 변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형질 변화된 부분에 이렇게 애천트를 집어 넣으면은 애천트들이 이제 습각을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홈을 팠던 것들이 이렇게 하나의 홈으로 이게 파질 수 있게끔 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홀 하나하나를 이렇게 파면서 하나의 홀로 이렇게 파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식의 특허를 이렇게 전체적인 시스템과 관련된 거를 필옵틱스에서 내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허 등록된 청구항에 이런 부분이 있죠. 피 가공물의 중심부 방향으로 이제 애천트가 침투하면서 레이저 스캔 가공 사이의 공간에 있는 피 가공물의 형질 변화된 더미 부분이 자연 탈락된다. 이게 어떤 의미냐? 여기 부분에 애천트들이 이렇게 들어가죠. 애천트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파서 들어가면은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밑으로 빠져나간다. 자연스럽게 탈락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그 레이저 레이저 딱 해가지고 형질 변화시킨 다음에 애천트 넣어서 형질 변화된 시킨 부분을 이렇게 탈락시키는 구체적인 프로세스와 관련된 특허를 필옵틱스에서 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CD에서는 앱솔리스랑 함께 이제 건식식각 관련된 걸 얘기하고 있는데, 이 건식식각이 이제 플라즈마 밀도 높인 HDP, 하이 덴시티 플라즈마 식각장비로 이제 알려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서 쓰느냐? 그 레이저 식각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의 패터닝 공정, 아까 보여드렸던 TGV 공정 그런 것들이 쓰인다고 볼 수 있는 거고, 플라즈마 건식식각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에 표면 처리 공정이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걸 이렇게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ICD에서 내놓은 특허들은 이미 그 디스플레이 쪽에서 플라즈마 건식식각 관련된 특허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특허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겠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특허 하나 보면은 이건 24년도 4월에 공개가 된, 등록이 아직 안 됐고 공개가 된 특허인데, 여기 보시면은 그 이제 헬리컬 안테나라고 하는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는 모듈의 배치와 관련된 특허를 내놓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반도체 유리기판의 피처리 기판에 가공 처리를 한다라는 것들이 언급이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코일들이 이렇게 막 형성되어 있어서 플라즈마를 형성시키는 거고, 여기 밑에 그 유리기판이 배치돼가지고 이 플라즈마를 딱 받아서 표면이 처리된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고, 이 플라즈마 형성시키기 위한 이런 그 헬리컬 그 회전하는 이런 코일 형태의 헬리컬 안테나, 코일 형태의 안테나들이 이런 식으로 이게 배치가 되어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특징이 되는 거예요. 여기 특허 청구항을 보면은 병렬로 분기된 안테나들이 이제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병렬로도 연결되어 있고 직렬도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구조와 관련된 특허를 이렇게 내놨다라고 이렇게 ICD에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야스에서는 이제 앱솔리스의 그 유리기판 검사 장비와 관련된 검사 장비와 관련된 거를 납품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 유리기판 검사 시스템이라고 한 특허가 23년도 7월에 등록이 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유리기판이 들어가서 이쪽에 이렇게 빛을 쏴가지고 검사하고 돌린 다음에 또 검사하고 뭐 이런 식의 시스템인데, 등록된 청구항을 이렇게 보시면은 그 빛을 쏴가지고 발생하는 회절 현상, 뭐 굴절된 빈과의 간섭 현상 등의 이 광학 현상에 의해서 광학적 이미지를 분석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홀에 그 유리기판이 뚫려 있는 그 홀 있잖아요. 그 홀의 직경들을 검사함과 동시에 그 실질적으로 그 위치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를 이제 측정한다라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특정 기준점으로부터 홀이 있어야 될 위치에 정확하게 위치하고 있는지, 관통홀이 그런 것들이 그 좌표에 부합하는지를 관측하는 시스템이다라고 이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죠. 이 간격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있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시스템이고, 그 처음에는 이쪽으로 쏴가지고 한번 그 정확하게 빛의 회절 형상 그런 것들에 의해서 특성을 파악하고 다시 돌려서 구멍의 밑에 있는 부분의 직경을 파악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검사를 완료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TGV 구멍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의 직경과 이쪽의 직경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 가운데가 정확히 뚫려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 기판을 돌려가지고 이쪽도 보고 돌려서 이쪽도 보고 하는 그러한 검사 툴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런 검사 툴에 대한 특허를 야스에서 이렇게 등록을 시켰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리기판 관련해가지고 피롭티스랑 ICD랑 야스의 특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SKC 앱솔리스 벤더들에 대한 이야기 들었고 그다음에 삼성전기와 관련된 벤더들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쪽 관련된 소식들을 계속 파악을 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